자, 여기 이제 링크 얘기 드렸잖아요. 링크가 이게 참 끔찍한 겁니다. 이 그림만 보시죠. 일단 머리 쥐나죠? 예, 위성, 항공기, 예, 그다음에 육상에 움직이는 각종 부대, 뭐 전술 차량, 뭐 장갑차, 탱크,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해상에 움직이는 배, 이게 다 엮이는 거야, 다 그냥. 이게 이제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JTDSL 완성형이 이거예요. 얘 중에서 공군만 빠져. 공군은 한번 저거 거쳐서 가야 돼. 근데 그게 미제 비행기만 거쳐서 가는 건지 KF-21은 또 미제랑 한제랑 같이 놓고서 어떻게 또 할 것 같기도 해요. 예, 미제 모뎀하고 한제 모뎀을 같이 놓고 한꺼번에 엮어서 돌아가는 뭐 그런 걸 아마 또 미국이랑 상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LAH 수리온 KF-21 이런 것들. 모르겠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게 이런 건 극비어 같고 이렇게 넘겨짚을 수만 있지 자세한 건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 자세한 사정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강화되냐에 따라서 미국이 어디까지 자기 가슴을 열 거냐 이게 정해지니까 또 정해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딱 잘라서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뭐 보면 이 여기에 이렇게 무슨 글자를 조그만 거 써 있잖아요. 이거 여러 종류예요. 여기 있는 글자만 이거 말고도 또 여러 종류 있는데 대충 정리해 볼게요. 예, 이 표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링크 16. 이건 공군이 주도한 겁니다. 미국 공군이. 공대공, 그러니까 비행기 대 비행기. 공대지, 비행기 대 무슨 전술 차량. 공대함, 비행기 대 구축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링크 11. 이건 해군이 주도한 거예요. 미 해군은 자체적으로 또 비행기가 뜨잖아. 항공모함에서. 그래서 공대함, 그 다음에 함대함. 아무래도 이제 주파수 같은 게 다르겠죠. 바다는 훨씬 더 큰 그 전장을 사용하니까 지구 공면 효과가 있고 그럼 이제 장파장 많이 쓰고 이러겠지. 해군 거는. 링크 22. 이건 진짜 장파장 쓰겠죠. 함대함. 장파장을 써야 공면 효과를 지구가 둥그러니까 그걸 거쳐가지고 막 2,000km, 3,000km 밖에 떨어져 있는 무슨 함선이랑 함정이랑 서로 얘기할 테니까. 전 모르겠어요. 이건 뭐 파장 대역 이런 거 잘 몰라요. 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MADL 이게 뭐냐면 공군에서 한 건데 스텔스잖아요. F-35. 그러니까 전파를 막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근데 F-35끼리 날아갈 때는 서로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 상대방 공간 좌표를 정확히 알아요. F-35끼리는. 그러니까 이 공간 좌표 가면서 딱 그 방향에다 때려서 쏘는 거죠. 그 방향대로 가야 되니까 안테나가 몸에 여기저기 붙어 있죠. 그래서 MADL 안테나는 이렇게 몸에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네. 몸에 여러 개 붙이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테나를 못 세우지. 이러면 고슴도치 같지. 그러니까 몸속에다 스킨 아래다 바로 붙이죠. 저 KF-21도 이렇게 돼갈 거예요. 이래서 이게 컨포멀 안테나죠. 몸체에다가 바로 붙이는 거니까 스킨 아래. 컨포멀이라 그러죠. 그 이제 흔히 컨포멀 안테나를 하는 이유가 무슨 뭐 레이더 무슨 탐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효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는 뭐냐면은 같은 F-35끼리 컨포멀 안테나를 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같은 F-35끼리 아주 대역이 짧은 게 아주 고주파에 지향성 통신을 하려고 딱 그 방향으로만 전파를 쏘려고. 그래서 이 협대역 지향성 통신입니다. MADL은 F-35에 대한. 그럼 F-22도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 원형이죠. MADL에. 그게 IFDL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널널하게 쓰는 거예요. UHF 밴드. 예. UHF는 벌써 기가급이 아니니까 좀 널널하게 쓰는 거죠. 공대공입니다. 그게 SADL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딜제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딜제이가 이게 뭐냐면 미 육군 합동 전술 정보 분배 체계 JTIDS를 통해서 공군에서 정의된 링크 16이 만들어 놓은 메시지 타입, J 메시지죠. 그러니까 뭐 메시지 타입이라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쓰면 그게 적 이렇게 쓰면 항공기. 그다음에 항공기 무슨 뭐 식별 번호 뭐 저기 종류 그다음에 그 항공기 식별 번호 모르면 땡땡땡 알면은 뭐 2, 3, 5번
그 다음에 그거의 위치, 속도, 방향 뭐 이런 것들이죠. 쭉. 그게 그 데이터 스트링이 어떤 그 포맷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메시지 포맷이라 그러는데 JMessage가 이런 메시지 포맷 중에 하나의 모양이에요. 링크 16에서. 링크 16에서 쓰는 이 JMessage를 그 미 육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육군이 육군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링크 16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위성을 통해서 뭐 한 2,000km 떨어져 있는 다른 육군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J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EPLRS 이거 위치 정보 교환하는 거예요. 육군에서. 우리 분대 지금 여기 있어. 우리 중대 여기 있어. 우리 지금 여기 나 장갑차 1, 2, 3, 4, 5인데 나 여기 있어. 이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EPLRS 이게 돼야 아군포에 맞아서 안 돌아가시죠. 미국이 지금 뭐 기본 500km까지 쏘잖아. PRSM. 500km 쐈는데 500km 바깥에 있는 아군 쏘면 어떡해. 아군에서 1km 밖에 떨어져 있는 적군을 쏴야지. 그러니까 EPLRS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프렌들리 파이어에 안 돌아가시지. 아군포에 안 돌아가신다고. VMF 공군에서 쓰는 건데 공대지 정보 교환이에요. 공군과 이제 그 지상에 있는 육군 사이에 공군이 주도한 거죠. 예. 야, 뭐 이렇게 복잡하냐? 복잡해요. 매우 지저분한 덕지덕지 구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미군이 뭐 1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아마 완성형 링크 K는 이거보다는 조금 단순할 거예요. 예. 역사가 길어. 두 번째로 미국의 전장 운용 방식은 우리랑 달라. 우리는 뭐 키껏 넓어봐야 중국, 그 다음에 뭐 저 위로 올라가면 뭐 시베리아, 여기저기 어디야, 그 캄차카 일대에서부터 동해, 뭐 그 다음에 일본이랑 싸울 것 같지 않으니까. 예, 그 다음에 동중국해, 뭐 이러 서해, 뭐 그 다음에 남중국해, 뭐 이 정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장에. 미국은 지구 전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육해공 우주를 다 커버해야 돼. 그때마다 좀 니즈가 달라. 세 번째로 기술 발전이 자꾸 되고 있으니까 제가 통신밥 먹었지만 제가 통신밥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근사한 통신이 뭐였냐. 예, 광통신 중에 프레임 릴레이 소넷이었었어요. 지금은 그걸 용어도 몰라 사람들이. 프레임 릴레이 소넷 그게 뭐예요? ATM 그게 뭐예요? 그 돈 뽑는 기계 이름이에요? ATM 방식 그게 제일 첨단이었어요. 90년대 뭐 초 이럴 때. 예. 기술 발전이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라는 건 옛날 거를 버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덕지덕지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 보안 문제도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제 첨단 민간이 훨씬 첨단이에요. 첨단 민간은 딱 이렇게 그 데이터 계층이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7계층이었는데 중간에 5, 6계층이 또 그 복잡하다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5계층으로 해요. 제1층이 물리계층이에요. 물리계층 별거 아니야. 야, 그거 1GHz 전파냐? 야, 그거 구리선이냐? 야, 구리선 그 전화 구리선이야? 아니면 꼬아놓은 트위스티드 페어야? 이게 물리계층이에요. 링크 계층? 야, 그거 와이파이야? 아니면 유선 랜이야? 아니면 뭐 저 광 케이블이야? 이게 링크 계층이에요. 광 케이블에서 달리는 거. 광 케이블이야? 그건 물리 계층인데 광 케이블에서 달리는 그 빛신호 방식. 빛의 신호 방식은 광은 양쪽에서 빛을 이렇게 쏴갖고 알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링크 계층이 되겠지. 3계층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패킷을 보낼 땐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보내요. 이 봉투를 꾸러미라 그래요. 패킷. 그럼 봉투에 넣었을 때 이게 편지 봉투랑 똑같습니다. 예, 여기다가 백모가 여기다가 예, 존경하는 시청자님께 백모의 발신지 주소, 시청자님의 발신지 주소. 그래서 그게 IP 계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 IP 주소가 뭐야? 그럼 내가 어느 주소로 보내야 돼? 혹은 나한테 온 그게 어느 주소에서 왔어? 그 소리죠.
그게 제 3층이에요. 제 4층은 뭐냐면 이 패킷 하나가 한 1500바이트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사진 한 장에 1메가바이트짜리야. 어휴. 그러면 사진 한 장 보내려면 패킷을 600개 꾸러미가 되네. 1메가바이트면. 오케이. 꾸러미 보냈는데 이게 직선 코스로 간 놈도 있고 돌아가는 놈도 있고 이래가지고 두 번째 꾸러미, 세 번째 꾸러미, 네 번째 이게 차례로 안 와요. 꾸러미가 뒤죽박죽이 돼. 그러면 이 봉투를 보고 순서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꾸러미에.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또, 자, 우리가 구리선 전화기에서는 옛날 거요. 요새는 또 그렇지 않지만 옛날 거는 제가 전화를 들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화가 여전히 들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러니까 상대방서부터 저까지 전기가 통하고 있는 거야. 전기 신호가 쫙 안 끊기고. 서킷이라 그러죠. 회선이 되어 있잖아. 회선이 곧 연결이죠. 그런데 커넥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제가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뭐 연애를 할 때 하루에 편지를 10통을 쓴다고 합시다. 첫 번째 연애 편지 쓰고 거기에 답신 조그만 거 오고 또 두 번째 연애 편지 쓰고 두 번째 답신 오고 세 번째 연애 편지 쓰고 뭐 세 번째 답신 오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편지에 하나가 그냥 거기서 하나씩 딱딱 끊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편지 가는 동안에 뭐 중간에 뭐 저기 배달부가 쫙 줄을 서서 이렇게 손을 있어서 다다다다닥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 커넥션이 없다고요. 자, 커넥션이 없는데 접속이 유지돼야 되잖아. 커넥션 없는 상태에서 접속을 유지시키는 게 저게 TCP예요. 꾸러미와 꾸러미를 연결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하나야. 예. 그게 4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7계층은 뭐냐? 저게 따따따 브라우저지. 따따따 브라우저는 데이터가 뭐 끔찍이 많은데 요거는 뭐 위에 제목에 해당하는 거고 뭐 폰트는 뭐고 색깔은 첫 번째 글자는 까만색, 두 번째 글자는 뭐 빨간색, 세 번째 글자는 주황색 뭐 그 다음에 어떻게 괄호는 어떻게 열고 어쩌고 저쩌고 예, 그렇게 이제 일종의 의미죠. 데이터의 의미를 부여를 해주죠. 뭐 의미라고 하고 보통 프레젠테이션이라 그러는데 프레젠테이션이라 그러면 제가 좀 너무 전문적인 것 같아서 의미라고 썼습니다. 사실 저건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이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제가 인터넷을 할 때 따따따를 할 때 브라우저는 4층까지를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그 아래로 못 파고 내려가요. 4층 1, 2, 3, 4층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지만 4층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거 이제 층위를 딱딱 잡아놨다고요. 민간은 저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브라우저 만드는 사람은 3, 4층과 어떻게 만날 거냐만 고민하고 3, 4층 짤 필요가 없어. 브라우저만 만들면 돼요. 저렇게 계층이 다 나눠져 있다고요. 링크,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이파이 칩을 만든다 혹은 내가 꼬여져 있는 트위스트 페어, 그러니까 유선 이더넷 선을 만든다 하면 나는 그거의 표준에 따라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위에 뭐 IP 주소가 떠다니는지 그 위에 TCP가 떠 있는지 그 위에 브라우저가 떠 있는지 나는 모르고 그냥 공장에서 열심히 줄만 꼬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문서를 읽다 보니까 이 미군에서 사용하는 링크라는 거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TADILJ 프로토콜인데 여기에서는 위성통신이라는 게 들어가. 그러면 이건 1계층이거든. 근데 J는 뭐냐? 메시지야. 그럼 여긴 1계층에서부터 메시지 포맷이라고 1계층에서 7계층까지 다 있는 거예요. 5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링크라는 용어를 쓰는데 민간에서는 링크를 제2계층을 딱 집어서 얘기할 때 링크라고 써요. 근데 군대에서는 보니까 링크라 그럴 때 그때 그냥 다 꼬아서 얘기해요. 근데 꼬우면 뭐가 좋냐면요. 보안이 잘 지켜집니다. 이게
이게 층위를 딱딱딱딱 구별하면 그 층위와 층위 사이를 파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까. 그러니까 표준화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표준도 없고 그냥 꽈놓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이게 뭐냐? 링크 K가 큰일 난 일인 거예요,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일이. 아니, 미군이 데이터 통신을 활발하게 한 게 미군이 무선 통신 시작한 게요. 그때 물론 이런 데이터 통신은 아니지만 일단 무선 통신, 모토로라 무선 통신이라는 게 2차 세계 대전입니다. 아무튼 한 1950년대부터 미국이 줄줄이 덕지덕지 쌓여져 있어요. 여기 뭐 육군, 해군, 공군, 우주 뭐 엮여갖고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아니야. 이거랑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 내부는 어떻게 여기에 해당해서 돌릴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밑도 끝도 없는 방대한 야심찬 프로젝트예요. 링크K가. 한숨이 퍽 나오죠. 야, 이거 과연 해야 되냐? 그냥 돈으로 발라가지고 미자 사다 쓰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근데 해야죠. 하는 게 좋죠. 미국이 우리를 배반을 못하니까, 우리의 통신을 차단을 못하니까, 예. 장기적으로 보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링크K에 대해서도 아마 이 인터페이스를 할 때, 링크K 인터페이스를 해줄 때 미국이 아마 매우 좋은 조건으로 아주 가슴을 크게 열어줄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잘 꼬시십시오. 자, 이제 위성통신 얘기 나왔으니까 위성을 한번 보죠. 이것도 미국이 얼마나 우리한테 크게 배려했는지. 예, 우리 이제 위성의 중대형 425, 사 위성, 그 다음에 2호, 그러니까 광학 위성에서 광학이 하나, 광학 적외선이 하나, 싸가 네, 중대형으로. 중대형이란 500km 이상입니다. 그래서 5개를 올리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반덴버그 기지에서 올라갔죠, 이렇게. 예.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근데 아까 보셨지만 태극 마크가 빡 박혀 있고 코리아라고 5글자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올라가는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기 태극 마크 보이잖아요, 이거. 그 밑에 코리아라고 돼 있고. 이거는 시그널을 딱 보내는 거야. 이건 뭐냐면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군사 정찰 위성 프로그램을 적극 지지하고 적극 지원한다. 라고 미국 국내에도 딱 선언을 하는 거고 전 세계에 딱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난 저 마크 보면서 야, 쟤들 가슴 확 열어버렸네, 진짜. 화끈하네. 화끈하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 우리의 중대형 위성 425 프로그램은 광학적외선 EOIR이 한 대, 합성 개구 레이더 싸가 4대죠. 예. EOIR이 이번에 올라간 거죠. 예. 이 5대니까 1차분이에요. 근데 아마 계속 증가해서 결국 한 10대쯤 돌릴 거예요, 이거. 이 중대형만으로도.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참고로 이제 광학적에서는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불꽃 올라오는 거 없나, 화염 올라오는 거 없나, 그건 적외선. 촬영하는 건 2호.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구름이 끼거나 뭐 이러면 촬영은 밤에도 안 되고, 적외선은 뭐 구름이 끼면 좀 많이 힘들죠. 많이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지. 근데 싸는 뭐냐면 이건 표적 추적이에요. 물체의 윤곽을 파악하고 그 윤곽이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가. 근데 얘는 밤낮도 없고 날씨도 안 가려. 그냥 공격에 적합해, 이거는. 싸가 근데 4개고 광학적에서는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425 위성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안 끝나죠? 예. 세계 최초 싸 벌떼를 하는 거 아닙니까? 벌떼. 싸 벌떼, 사벌떼, 사벌떼. 벌떼란 건 뭐냐? 일단 마이크로죠. 벌이 작은 곤충이니까 초소형 100kg 이하짜리입니다. 그걸 군집으로 수십 대, 수백 대 올려버리는 거예요. 네. 한국은 1차로 이 싸벌떼를 40대 정도 올리겠다고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건 공격적인 의미가 커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싸 40대 거기다가 중대형 싸 4대 그럼 44대가 하나 비슷한 궤도를
줄줄이 1번에서부터 44번까지 해서 쫙 돌아가면 이게 2분마다 하나씩 지나가거든. 2분 30초, 2분 뭐 그 사이에. 그러면 한 바퀴가 극궤도 한 바퀴가 2시간이에요. 그 2시간에 40 몇 대가 지나가니까 한 대가 3분이 안 걸리는 거지. 2분 30초 정도밖에 안 걸리지. 그러면 첫 번 지나간 거 두 번 지나가게 평균 거리가 이게 몇 킬로가 되냐. 예, 이걸 원을 대충 5만 잡고 5만을 44되니까 뭐 하나가 한 1000km 간격으로 지나가요. 1000km면요. 서로 지켜보는 데가 오버랩돼. 그러니까 야 너 저물체 봐라 하면서 릴레이 해주면서 가면 연속으로 관찰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연속 관찰이 돼요. 갖다 조지는 거지. 좌표 나오니까. 전천후네. 밤낮도 없네. 그래서 이 공격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직접 발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미국에서 발사를 안 해주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 해상에서 우리 국군의 그 고체연료 로켓으로 됐죠. 근데 이제 고체연료 로켓이 좀 더 커지고 좀 더 완성이 되면 2, 3년 사이에 1회에 최대 10대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15대. 왜냐면 1.5톤까지 싣는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살벌한 게임입니다. 이 정도 되면. 네, 살벌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양반인데 뭐 이 도발적인 질문을 이때는 스마트하게 했어요. 예. 한국의 위성 얘기 쭉 하면서 사 5개와 수십 대의 사 벨트가 움직이면 425 5개와 수십 대의 사 벌떼가 올라가면 한국 군사정찰 능력이 이게 살벌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묻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And South Korea's goal is to get 4 more satellites into orbit by 2025, and now using the synthetic aperture radar, and also they're going to develop a microsatellite system. How would that improve South Korea's watch on the Korean Peninsula 24/7? 예. 여기서 이제 답이 그 왼쪽에 앉은 양반이 좀 뭐 시원찮아. 아무튼 간에 저 질문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답이 뭐 웅얼웅얼해서 길기도 하고 치워버렸고. 그 다음번에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해요. 이렇게 막강한 정찰 능력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중국 겨냥이 아니냐. 사실상 그렇게 질문합니다. 들어보시죠. Dr. O'Hanlon, U.S. Indo-PACOM Commander Admiral John Aquilino said that China is engaged in the largest military buildup since World War II at the greatest speed, both in the conventional and nuclear realm, in all domains: maritime, air, land, and sea and space and cyberspace. So given China's massive military buildup, will South Korea's satellite capabilities be helpful in responding to the Chinese threat in the region?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미국 제야 전문가가 싹 근사하게 제대로 딱 그 답을 해주더라고요. 쓱 뭉개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 오헨런이라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굉장히 그 세련된 답을 해요. 세련되게 뭉개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리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답을 해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그 불과 4년 전, 5년 전, 2017년만 해도요. 이 미국 전문가들이 야 한국 애들 말이야 뭐 저 대도 않는 그 조잡하게 말이야 자기들이 MD 체계 따로 개발하고 말이지 그거 뭐 독립으로 가겠다 그러고 쟤도 왜 저러냐 뭐 이런 식으로 평론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이게 MD만큼이나 이것도 굉장히 골 때리는 거거든요. 특히 쌀을 줄줄이 올려가지고 중국까지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래서 조은정 씨가 이제 그 중국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중국 견제 아니냐 하니까 한국을 보호해 가면서 암시를 하더라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래서 야, 참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구나. 미국이 이렇게 참 따뜻하게 보듬어도 주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A couple of things to unpack there. First of all, Admiral Aquilino makes an important point, but you could actually debate that a little bit because the biggest military buildups since World War II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resources. We had a huge buildup for a number of the wars we fought, and we had a huge buildup after 9/11, and we even had a fairly substantial buildup during the Trump years that outpaced, in absolute dollar terms, what the Chinese were doing at the same time.
So certainly the Chinese have come a long way. I don't mean to dispute that main point. And they certainly are the world's largest military by a lot of counts, and certainly the world's second best resourced military. But I just want to make that statement because we do sometimes get all worked up about the China threat, and we should watch the China challenge. But I would put a little bit of an asterisk by the Admiral's comment. 예. 그러니까 이제 금방까지 이제 아까 조은정 씨가 중국이 이렇게 위협이 빡세니까 한국이 저렇게 해서 중국 직접 들여다보고 중국에 지금 중국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이 오헨런이 우선 첫째 중국 위협 중국이 도전하는 건 맞는데 그 뭐 중국 아직은 당 멀었다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다 하고 일단 함자로 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한국한테는 자기 자신의 입장이 있다. 아들 부시 때 타이완 유사시엔 주한 미군을 움직인다라는 거를 한미 간의 협정의 못을 박으려고 했다. 그걸 그 당시에 글로벌 유연성, 글로벌 플렉서빌리티라고 불렀다. 그랬다가 한국이 반발하고 그래서 이걸 꼭 철회했다. 근데 그런 블랭크 그러니까 백지수표 그럼 백지수표로 그런 걸 박는 법이 어딨냐. 그때 돼갖고 그때 한국 정부의 결정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는 거다. 그 백지수표를 미리 그렇게 그 문서로 박을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 중국 특히 중국과 관계된 거를 한국이 백지수표로 미리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는 그건 한국의 이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 논지입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Second, South Korea, of course, has a complicated position vis-a-vis China, and we Americans need to always appreciate that because sometimes we assume that South Korea is going to line up with us on whatever broader regional priority we have vis-a-vis China, and that's not always smart for South Korea. And we go back to the Bush administration's request, the infamous request for strategic flexibility in American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meaning that we wanted advance permission to be able to use them in a Taiwan Strait contingency however we saw fit. And of course, South Korea said no, and South Korea was correct to say no. So Americans need to remember that any ally is completely sovereign and equal to us. And I think the US-ROK alliance is built to demonstrate that because of the way units are interwoven with each other's personnel, because the Blue House and White House both have overarching political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alliance and the military dimension to it. 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논점을 까는 거예요. 우선 첫째, 중국 위협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게 당장 판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이 그렇게 살벌한 상태로까지는 아직 못 왔다. 두 번째로 중국 바로 이제 중국이랑 관계된 문제에서 한국이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못 박아서 규정하는 것은 미국에 그렇게 못 박아서 규정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